자, 오늘 첫 번째 메뉴입니다. 박주호 영상의 후폭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주말에 시작된 이슈가 절대로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습니다. 장자에 계속 들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은근슬쩍 이슈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묻히는 게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뭔가 해결에 가까운 대응을 보여줘야 이게 잦아드는 건데 장작을 더 넣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장작만 들어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8일에 이제 이임생 이사의 브리핑이 있었죠. 근데 그때만으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날 오후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력강화위 뒷이야기를 공개하면서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박주호 의원 당시 영상에서 이제 어떤 감독을 추천했는지 본인의 활동 내용 그리고 그 활동 내용을 비롯해서 그 본인이 추천을 했을 때 내부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하면서 결국 이게 국내 감독 선임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냐라면서 헐떡하람을 표현했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분노도 하고 반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이 오전 11시 현재 조회수 237만 회를 넘겼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 이제 만 이틀도 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여기에 이제 파생된 이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협회가 박주호 전 위원이죠. 사퇴를 밝혔으니까 전 위원이 한 말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근데 이제 유감만 표명한 게 아니고 그 기사에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구협회를 취재한 기자들이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뭐 고소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축구협회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반박문을 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어요. 뭐 예를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긁힌 것 같은 네. 네.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홍명보 감독은 전력강화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인물이고 추천을 통해서 후보에 선정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결정을 이임생 이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박주호 의원이 경솔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박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전력강화위원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박주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위원회가 추천하고 결정은 위원장이 하기로 다 동의하지 않았냐. 네? 정혜성 위원장이 하기로 동의했었고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는 이임생 이사가 물려받는 거 알고 있지 않았냐. 결정은 이임생이 하기로 한 거 니들한테 안 물어보기로 한 거 알고 있지 않았냐라는 게 축구협회의 그 발표문의 내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 대응을 하겠다. 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정상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 대응이 과연 가능한 사안일까? 가능하다면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축구계 사정에 굉장히 밝은 네, 법조계 관계자한테 문의를 했죠, 저희가. 네, 일단 뭐 이렇게 말해서 손소야 하실 수 있는데 손소 변호사 아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익명으로 하고 싶은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름을 밝힐 상황이 아닌 어떤 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 관해서 그럼 이게 법적 대응이 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형사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명예훼손죄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인데 이게 명예훼손죄가 해당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그게 공익성이 있다면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주호 선수가 이거 이제 위원이죠. 전 위원이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익이 아닌 뭐 이게 사익을 추구한 거 아니냐. 어떤 모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거 이거 유튜브 수익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공익성을 과연 위한 거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박주호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 출신이고 이미 뭐 현역 시절에 뭐 연봉도 많이 받았고 이런 게 너무 충분히 잘 알려진 상황이고 이 영상 외에도 다른 영상으로도 충분히 뭐 수익 창출 다 가능하고 한데 굳이 이 영상을 수익을 위해 촬영했다고 보기엔 법원도 상황을 다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되기엔 어려울 것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냐 형사냐 중에서 형사는 이런 이유로 어렵다. 그렇죠. 그렇다면 민사를 볼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거든요. 민사라는 게 그건 가능한가 본다면 역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힘들다. 그렇죠. 이게 뭐 손해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이 비밀 유지 조항이란 게 효력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려면 이걸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 따져봐야 되고 그마저도 공익성이 있으면 한 발 더 이제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이게 재판상 박주호 선수가 어떻게 책임을 묻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건 그냥 더 이야기하지 말라는 엄포성에 가까운 게 아닌가, 엄포를 놓는 것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네. 결론을 이르게 됐습니다. 채팅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좀 유튜버나 축협 내외 축구 관계자들 입 조심하라는 경고성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팬들 관측처럼 뭐 그런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내부 징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주호 위원은 지금 축구협회에서 맡은 게 없습니다. 전 사퇴를 위원이 했기 때문에 됐던데. 예. 뭐 이를테면 선수면은 너 선수 자격 박탈 물론 그것도 이제 기름을 붓는 꼴이 되겠지만 뭐 그런 게 법리적 규정상 가능은 한데 지금 박주호 위원은 국내 축구계에서 맡은 게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징계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박주호 선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을 거면 회의 내용을 근데 박주호 선수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계속 보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계속 흘러 나왔고 그럼 그 상황들도 다 있는데 여기서 박주호 선수만 공개적으로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박주호 위원이 사실 뭐랄까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서 박주호가 그동안 있었던 회의를 유출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있었던 회의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공개된 시점에서는 뭐 홍명보 감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해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아무튼 감독이 거의 정해졌고 전력강화의의 역할은 끝난 시점에서 이제 뒷이야기를 이제 후일담으로 풀려고 한 거니까 라이브로 되고 있는 걸 유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박주호 위원은 사실 남들이 유출했다는 말을 유출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영상의 주된 내용 중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밖으로 나가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족쳤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박주호 의원이 뭐 조금 더 친분이 있는 기자라던가 뭐 다른 관계자라던가한테는 뭐 이야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저도 그 전력강화위원회 출범한 이후에 박주호 의원한테 취재차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충분히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소속이고 전력강화위원회는 당시 이제 정혜성 위원장을 통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언론 활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반응을 했거든요. 어쨌든 박주호 의원은 최대한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했던 쪽에 가까워 보이고 또 근데 반대쪽으로 계속 이야기 흘러나간 쪽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이야기가 다 결말이 난 상황에서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후일담을 푸는 성격으로 한 것만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좀 말이 안 되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전력강화위 위원 중에서 당연히 아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있냐 없냐만 치면은 한 반 넘게 있어요. 그 분들이 얼마나 친하냐가 문제지만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전력강화위를 진짜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진짜 잘 해볼 거고 진짜 외국인 감독 모셔오고 싶으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들은 이게 전력강화위가 그렇게 잘 기능하지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잘해보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말아달라.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취재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뭐 다른 루트로 조금씩 한 거지. 이런 정도로 실제 전력강의에서 하는 회의 내용, 토론 내용을 진짜라고 진짜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진행하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박주호 위원처럼. 근데 반대쪽에서 박주호 위원 말을 따르면 회의 때마다 어차피 홍명보임 거의 뭐 이런 투의 발언을 계속하면서 홍명보임 이유는 못 되겠고 아무튼 투표합시다. 투표에서 홍명보 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홍명보를 밀고 있는 거임. 이런 정도로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을 여기저기에 막 유출하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박주호를 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랬고 자 박주호 위원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박주호 위원은 그리고 그 해당 본인 영상을 근거로 볼 때 영상 찍고 나서 바로 출국한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유로 4강전 좀 이따 얘기할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거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독일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한국 시간 화요일 저녁에 KBS와 JTBC에 거의 동시에 출연해서 이영표 위원, 이영표 전 부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죠? 네, 일단 뭐 JTBC에 출연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 후보 3명을 면접했다면 그 이후에 결과를 전력강화위원회와 소통을 하고 발표를 했어야 됐다. 기본적으로 그 절차가 생략된 게 문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임생 기사가
말을 했었죠. 왜 이렇게 공유를 먼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 이게 새 나갈까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건 5개월 동안 노력한 전력 강화위원들을 서로 못 믿었다는 건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행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행정 전체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을 실망시키는 것인데 이 말이 좀 셌죠. 처음에 실수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이제 협회 옹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협회가 실력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뭔지까진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협회에 있는 뭐 인적 구조든 아니면 뭐 협회 체계든 이런 거를 크게 뒤집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KBS 이제 유튜브 방송에도 이제 출연해서 생각을 이어서 밝혔는데, 본인도 사실 이영표 위원이 이번 이슈에서도 크게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게 이제 주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클로크 감독 언급 그것 때문이었는데, 본인이 그 이후로도 계속 사과도 했어. 이번에도 사과를 다시 한번 했었고 해명도 했었는데, 이영표 위원은 제가 따로 취재를 했을 때도 그렇고 본인은 진짜 정말 좋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본인은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전력 강화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유명 감독들과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방송을 통해서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다. 근데 나도 다시는 협회를 믿자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센 표현이죠. 다시는 협회를 믿자는 말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강 문제 때문에 한국인 감독을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영표 전 회장 얘기를 했죠. 유럽에서 좋은 성적 내는 감독들이 팀을 잘 통제하지 그럼 못하냐. 그리고 유독 한국 선수들은 한국 감독이 통제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히딩크 감독 잘 통제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본인도 이제 전력 강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고 뭐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도 있고 절반 뭐 사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도 나를 포함해서 이건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인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당분간 나를 포함한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져야 한다. 우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뭐 그냥 안타까움만 표현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모로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의 어떤 표현, 주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현재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했는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영표 의원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이런 쓴소리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협회에 뭐 같이 2002년 월드컵 활약했던 동료들을 비롯해서 일부 주류와는 좀 멀어진 적도 있었다는 식의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다? 많은 거를 걸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영표 위원 자체도 그런 거죠. 뭐 그 앞에 이제 뭐 본인이 사과한 바 있는 이제 작년에 부회장에 있을 때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있긴 하지만,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결국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박주호 위원뿐만 아니라 이영표 위원도 뭔가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많이 축구인들도 그렇고 협회 내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무조건 장작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홍명보 감독이 오늘 공식 석상에 나오게 됩니다. 네,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일 오후 7시 30분에 울산 홈구장이죠.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울산과 광주의 K리그1 22라운드 경기가 있거든요. 이때 경기 전후로 오피셜하게 인터뷰랑 기자회견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여기서 이제 이 선임 발표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취재 요청 또 신청도.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답변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몇 시냐고 채팅에 올라오는데 그 7시 반이 경기고 보통 킥오프 40분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정팀이 원정팀 50분 먼저. 네, 50분 전에 네. 원정팀부터 하고 홈팀은 40분 전에 하니까 아마 기사로는 뭐 7시 전후로 뭐 이제 일단 경기 전 인터뷰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못하겠네요. 네, 또 한 번 장작이 들어가지 네.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제 열린 K리그 경기에서도 그제도 그랬다고 그랬나? 그 해당 팀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예, 서포터들이 타팀 서포터들이 뭐 정몽규 아웃이라든지 박주호에 대한 응원 챈트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예. 수원 FC 경기에서 전 소속팀인 수원 FC 경기에서도 그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 울산 팬들이 얼마나 강한 분노를 표현할지, 심지어 뭐 울산 처용전사 서포터 회장이 어디 미디어 인터뷰도 하셨던데, 예. 좀 많은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장제 계속 들어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뭐 박주호 위원뿐 아니고 전력 강화위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뭐 사퇴를 했대요. 예. 그 홍명보 감독으로 발표된 시점 전후로, 예. 박주호 위원도 썸네일에 저 사퇴하겠습니다가 썸네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한 지금 제가 제대로 정확히 현재 시점 모르겠는데 2 아니면 3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밝히지 않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분이 사실상 와야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안타깝게 됐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요식행위였던 거는 맞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뭐 회장이 한 명을 찍어놓고 거짓말을 했다 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려고 하다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욕을 안 먹고 사선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의견을 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또 누군가 중간에 방해를 해서 무산됐다가 뭐 이렇게 오히려 아주 리더십이 없는 낙맥상, 그러니까 차라리 홍명보라는 한 명을 향해서 가는 어떤 음모가 있는 리더십도 아니고 리더십 자체가 없는, 예. 진짜 막 이 말하는 사람 저 말하는 사람 막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협회에서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식의 증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진짜인지, 예, 앞으로 좀 파헤쳐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가 보도를 하는 것도 있고 축구 팬들이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국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보도가 살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들도 실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런 어떤 예체능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딱 나타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뭐 레카다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식의 말도 있었거든요. 레카 대환영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당 가리지 않고 네. 예, 어느 당이든 대환영 오십시오. 예. 왜냐면 그분들이 막 자료 공개를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하는 거랑 또 저희가 취재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무게감이 다르죠. 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국회의원실에서 막 정보 제출 요구하고 국감에 올라가고 이러면 오피셜한 거를 다 돌려볼 수 있거든요. 기대합니다. 해와 레카 대환영. 네.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고요. 분노의 목소리, 또 이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뭐 좀 용감한 축구인들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 계속 축구 팬들도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